철도는 거칠고 험한 산맥과 깊은 협곡을 가르며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선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길은 동시에 두렵고도 매혹적이며 아예 여행이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지금 네 앞에 있는 것은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10개의 철도 노선입니다. 이곳에서는 한 킬로미터를 지날 때마다 인간과 자연이 정면으로 맞붙는 진짜 결투가 펼쳐집니다. 새로운 믿기 힘든 이야기들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채널을 구독해둬. 악마의 코는 알라우시와 시반페를 잇는 트란스 안데스 철도의 전설적인 구간입니다. 이 노선은 안데스의 험하고 거친 산을 가로지르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철도를 건설하려는 시도는 거의 광기에 가깝다고 여겨졌습니다. 노선의 길이는 12km가 넘고 고도 차이는 거의 900m에 달합니다. 이곳에서 열차는 말 그대로 산비탈을 기어오르듯 올라가야 하며 아슬아슬한 낭떠러지 가장자리를 따라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마치 절벽 위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달립니다. 공사는 1872년에 시작해 겨우 1905년이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절벽, 접근조차 어려운 낭떠러지, 극심한 고도와 싸워야 했던 33년이었습니다. 이 노선은 당시 가장 까다로운 공학적 구조물 가운데 하나로 불립니다. 한때는 승객들이 더 잘 구경하겠다며 아예 객차 지붕 위에 올라앉곤 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산맥, 갑자기 끊겨버리는 절벽, 몸을 틀어버리는 급커브까지 그 모든 풍경을 지붕 위에서 내려다본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당국은 이 위험한 관행을 금지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객차 안에 있어야 하고 지붕 위에서 타는 일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악마의 코는 여전히 가장 강심장인 사람들조차 심장이 쿵쾅거리게 만드는 노선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 미터 한 미터가 산이 실수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다음 목적지는 뉴질랜드 네이피어 기스번 노선입니다. 이 노선은 높은 교량,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홍수, 그리고 아주 특별한 요소 하나를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바로 운행 중인 공항의 활주로를 철도가 가로지른다는 점입니다. 이곳은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드문 곳으로 열차와 비행기가 같은 공간을 나누어 써야 하는 구간입니다. 교차가 이루어질 때마다 절대적인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아주 작은 지연, 아주 사소한 조정 실수 하나만으로도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엄격한 통제와 완벽에 가까운 관제의 동기화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차 지점은 여전히 위험도가 매우 높은 구간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네이피어 기스번 노선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철도 노선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로 가봅시다. 아르고 게데 노선입니다. 이 열차는 깊은 계곡 위를 가로지르는 높은 철교를 건너며 바퀴가 떨리는 강철 트러스 위에 올라설 때마다 승객들의 심장을 잠시 멈추게 만듭니다. 이 노선은 자카르타와 반둥을 연결하며 편안한 서비스와 아름다운 경관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긴장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장 무시무시한 구간 가운데 하나는 아득한 골짜기 위를 가로지르는 거의 60m 높이의 철교입니다. 열차가 처음으로 그 긴 철교 위로 천천히 나아갈 때 거의 모든 승객이 가벼운 어지러움과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한기를 느낍니다. 높이라는 것이 그만큼 강렬하게 작용하는 것이죠. 다음 정거장은 미국입니다. 로키 산맥에 위치한 유명한 조지타운 루프 철도입니다. 이 노선은 가장 화려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불안한 노선 중 하나로 꼽힙니다. 길이는 겨우 4마일 반 남짓한 짧은 구간이지만 그 안에서 고도는 640피트나 상승합니다. 열차는 산악 절벽과 점점 좁아지는 협곡 사이를 요리조리 헤집고 지나갑니다. 이 노선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바로 데블스 게이트 하이 브리지라는 이름의 교량입니다. 깊은 낭떠러지 위에 걸쳐져 있는데 멀리서 보면 거의 무게가 없는 것처럼 허공에 떠 있는 듯 보입니다. 아래로는 깊고 깎아지른 듯한 협곡이, 위로는 그 위를 천천히 지나는 열차를 겨우 떠받치는 좁은 철제 아치가 있을 뿐입니다. 이 노선은 원래 19세기에 이 지역의 광산을 위해 건설된 것이지만 그 대담한 설계와 풍경이 주는 압도감 덕분에 시간이 흐르면서 진정한 관광 전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숨이 멎을 듯한 풍경과 더불어 살짝 스며드는 고소공포까지 함께 체험하길 원합니다. 이제 중국으로 가봅시다. 칭하이 티베트 철도입니다. 이 여행은 흔히 세계의 지붕을 가로지르는 길이라고 불리는데 괜히 그런 별칭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 노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도를 달리는 철도입니다. 열차는 16,640피트 높이의 산맥을 지나고 영구동토층으로 뒤덮인 얼어붙은 평원을 달리며 675개가 넘는 다리를 건너갑니다.
각 객체는 산소통이 설치되어 있고 편성에는 반드시 의사가 함께 탑승합니다. 다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의 고도에서 산소 부족은 실제로 존재하는 그리고 매우 위험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고산병으로 인해 일부 승객이 사망한 사례가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가장 험난한 구간 가운데 하나인 탕글라 산맥을 지날 때 그러했습니다. 이 철도는 그 높이만으로도 사람을 압도하지만 다음에 소개할 노선은 전혀 다른 점으로 놀라움을 줍니다. 바로 상상을 초월하는 경사도입니다. 스위스의 필라투스 철도는 경사도 면에서 세계 기록 보유자입니다. 평균 경사도는 35%이고 최대 경사도는 무려 48%에 달합니다. 거의 수직의 벽을 열차가 기어오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노선의 길이는 짧아서 그리 길지 않은 대략 2분의 8마일 정도에 불과하지만 상승 높이는 5,000피트가 넘습니다. 이곳에서 지나가는 각 구간은 마치 열차가 산비탈을 한 입씩 갉아먹으며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져 자신만만한 승객들조차 평소보다 숨을 더 자주 고르게 만듭니다. 게다가 이 시스템 전체는 이미 100년이 훌쩍 넘은 예전에 건설되었습니다. 닳고 헤어진 레일, 오래된 기계 장치들, 이런 것들이 모두 긴장감을 더합니다. 그리고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의 공학적 천재성이 얼마나 쉽게 부서질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이제 호주로 가봅시다. 쿠란다 경관 철도는 마치 모험가들을 위해 따로 만들어진 것처럼 습한 열대 우림과 낭떠러지, 절벽을 비집고 지나갑니다. 이 노선은 1891년에 개통되었으며 그 이후로 위대한 분수령 산맥의 가파른 비탈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져 왔습니다. 풍경은 환상적입니다. 폭포, 빽빽한 정글, 수직에 가까운 절벽들이 창밖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 뒤에는 분명한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노선 길이 자체는 그리 길지 않지만 경사가 상당히 가파르고 노선 대부분이 지반이 불안정한 지역을 통과합니다. 이곳에서는 낙석과 산사태가 흔한 일입니다. 2010년에는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산사태가 지나가던 열차를 덮쳐 많은 승객이 다쳤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도 이곳에서는 언제나 자연이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아르헨티나, 전설적인 구름으로 가는 열차입니다. 이 여행은 안데스 산맥 한가운데를 관통하는데 그곳의 공기는 너무 희박해서 마치 구름이 객차 창문을 긁고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노선의 평균 고도는 13,800피트입니다. 열차는 29개의 교량, 21개의 터널, 13개의 고가교를 건너면서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하늘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는 듯한 길을 달립니다. 풍경은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거친 산악 지형은 자주 열차를 망가뜨리곤 했습니다. 열차가 길 한가운데에서 멈추어 서고 승객을 대피시키기 위해 헬리콥터를 불러야 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노선의 약 80%가 버스로 대체되었습니다. 전체 노선을 그대로 운행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다음 정거장은 일본입니다. 아소 미나미 노선은 일본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가운데 하나인 아소산의 자락 바로 곁을 따라 지나갑니다. 이곳은 땅 자체가 언제든지 불안정한 본성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열차는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화산자의 분출이나 급작스러운 분화가 일어날 수 있는 구역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여행은 작은 운명 도전과도 같습니다. 승객들은 창밖을 바라보며 바로 곁에 숨쉬고 울부짖고 매 순간 형태를 바꾸고 있는 살아있는 화산이 있다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2016년 강력한 지진이 이 철도를 심각하게 파괴했습니다. 어떤 구간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운행은 몇 달을 이어가며 중단되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네가 객차 안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아소산이 깨어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질문은 이 노선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자주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노선을 따라 여행하는 것만으로도 자연과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아소 미나미 노선은 여전히 아름다움과 불안이 나란히 서 있는 노선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 킬로미터마다 예측 불가능함이 공기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이동해 봅시다. 오테니카 추추 철도는 그림처럼 아름답고 낭만적이면서도 동시에 위험합니다. 이 노선은 42년이 훌쩍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조지와 나이스나를 연결합니다. 열차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든 루트를 따라 이동하는데 해안선을 따라 놓인 낡은 다리들을 건너야 합니다. 그 다리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이미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풍경은 숨을 멎게 만듭니다.
아래에서는 바다가 철썩거리며 치솟고 앞쪽에는 낡은 나무 교각이 열차의 무게를 버티며 삐걱거립니다. 하지만 위험은 분명합니다. 교량의 노후화 때문에 열차는 어느 순간 바다로 곤두박질 칠지도 모르는 위험을 안고 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테니카 추추 철도를 따라가는 여행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아름다움은 항상 두려움과 나란히 존재하고 승객들은 열차가 또 하나의 흔들리는 다리를 천천히 건널 때마다 그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다음은 멕시코 베라크루스 철도입니다. 이 노선은 여행자에게 험한 자연뿐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내는 위험까지 동시에 안겨줍니다. 노선은 산과 협곡, 오래된 고가교를 가로질러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무장 강도들의 잦은 습격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강도 사건이 정기적으로 벌어지며 노선의 상당수 구간은 철도 직원들조차 위험하다고 느끼는 곳입니다. 2020년 폭스바겐 자동차를 실어 나르던 열차 한 대가 대담한 습격을 받았고 탈선 후 전복되었습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 지역에서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라크루스 철도는 승객들에게 다리의 높이와 협곡의 깊이 때문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위협 때문에도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다음 노선은 인도 전설적인 판반 교량입니다. 이곳은 인도에서 가장 긴 해상 철도 구조물로 이미 1914년에 개통되었습니다. 이 다리는 육지를 라메스와람 섬과 이어주며 마치 거친 바다 위에 철길로 된 실 한 줄을 길게 뽑아놓은 것 같습니다. 이 다리의 구조는 독특합니다. 중앙 부분이 위로 들어 올려져 선박의 통행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현대 기술이란 개념조차 없던 시절에 이런 메커니즘이 실제로 작동했다는 사실은 당시 기준으로는 진정한 공학적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는 무시무시한 위협이 숨어 있습니다. 큰 폭풍이 닥칠 때마다 이 길 위의 열차는 언제든 바다와 함께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때때로 수십 미터까지 치솟으며 그럴 때면 열차가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킵니다. 사방이 온통 물뿐인 채로 말입니다. 1964년에는 끔찍한 비극이 있었습니다. 팔론이라 불린 사이클론이 시속 240km까지 강풍을 일으키며 교량 구간을 파괴했고 열차 한 대를 통째로 덮쳐 바다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15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판반 교량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철도 교량 가운데 하나라는 이름을 영원히 얻게 되었습니다. 노련한 여행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으로 열차를 타고 가기 전에 반드시 날씨를 확인하라고요. 바다의 힘을 얕보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 길을 떠나 이번에는 동남아시아로 향합니다. 악명 높은 죽음의 철도로 가봅시다. 이 철도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수많은 전쟁 포로와 민간인들이 강제 노동으로 정글과 산, 강을 가로지르며 건설한 노선입니다. 노선의 길이는 대략 258마일에 이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무서운 점은 이 철도가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음식도 잠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채 타는 듯한 햇빛 아래에서 감시병의 채찍 아래서 일해야 했습니다. 이 노선의 한 미터 한 개의 교량 기둥 하나하나는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기억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곳은 죽음의 철도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지금은 보존된 일부 구간이 관광 노선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곳을 지나가는 모든 열차는 비극의 길 위를 달리는 셈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곳은 전쟁의 대가를 잊지 않게 해주는 살아있는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행선지는 다시 미국이지만 이번에는 기후도 위험도 노선의 성격도 완전히 다릅니다. 컴브레스 앤 톨텍 철도는 콜로라도와 뉴멕시코를 연결하며 고전적인 산악 노선 대략 64마일 길이의 길을 따라갑니다. 이곳에서 열차는 10,000피트 높이의 컴브레스 고개까지 올라갑니다. 겨울이 되면 이 지역은 거대한 눈더미 속으로 파묻히는데 눈의 높이는 12미터까지 쌓이기도 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운행을 계속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시험과도 같습니다. 차량은 고장이 나고 선로는 눈에 덮여 사라지고 바람은 전나무 숲 사이로 미친 듯이 울부짖습니다. 오늘날 이 노선은 주로 관광 목적으로 이용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운행이 중단됩니다. 이유는 산불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증기기관차에서 튀는 불꽃 하나, 브레이크에서 발생한 불똥 하나가 거대한 재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건조한 산악숲은 한순간에 불길에 휩싸이기 때문입니다. 컴브레스 앤 톨텍 철도를 따라가는 매 여행은 향수와 위험, 그리고 미국 남서부의 압도적인 아름다움이 뒤섞인 기묘한 경험입니다.
이제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노선 가운데 하나로 가봅시다. 베르니나 익스프레스입니다. 이 노선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이름 그대로입니다. 스위스와 이탈리아를 잇는 이 철도는 동화 같은 알프스의 풍경을 가로지릅니다. 열차는 190개가 넘는 교량과 55개의 터널을 건너갑니다. 노선은 늘 산비탈 가장자리, 깊은 협곡 위, 빙하와 계곡 위를 따라 이어집니다. 겨울에는 바람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들입니다. 승객들은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빙하 가운데 하나인 베르니나 빙하, 에메랄드빛 산악 호수, 수직에 가까운 암벽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 뒤에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눈사태가 자주 일어나며 철도가 파괴 위기에 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베르니나 익스프레스는 자연의 장엄함과 그 무자비함을 동시에 드러내는 노선입니다. 아무리 현대 기술이 발달했다고 해도 자연이 언제 이 길에 개입할지 완전히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영국으로 가봅시다. 데본주에 위치한 도울리시 해안철도 구간입니다. 이곳은 영국 철도망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답지만 동시에 가장 취약한 구간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선로는 데본과 코널 사이의 대략 4마일 길이에 걸쳐 바다 바로 옆을 따라 이어집니다. 한쪽에는 깎아지른 절벽, 다른 한쪽에는 거친 파도의 바다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작은 폭풍 하나만으로도 열차 여행이 곧바로 시험이 되어버립니다. 2014년 거대한 폭풍이 방파제를 파괴하면서 선로 구간 전체가 말 그대로 허공에 매달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철길은 그대로 공중에 떠있는 듯 남아있었고 그 아래에서는 파도가 포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상황은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오랜 복구 작업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연속된 폭풍이 다시 노선을 파괴해버렸습니다. 파도가 열차 유리창을 깨고 그 파편에 승객들이 다치는 일도 생겼습니다. 도울리시 노선을 따라가는 여행은 언제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폭풍은 어느 순간에든 닥칠 수 있고 바다는 너무 가까워서 승객들 중 일부는 열차 안에서조차 배멀미 비슷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소연할 정도입니다. 인도에서는 머지않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단일 경간 아치형 철도 교량을 열차가 달리게 될 예정입니다. 바로 체나브 강 위에 놓인 다리입니다. 다리의 길이는 약 1km 300m에 달합니다. 그 높이를 실감하고 싶다면 그냥 아래를 내려다보기만 해도 됩니다. 깊은 계곡 속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강의 물줄기가 보일 것입니다. 이 노선은 산을 가르고 협곡을 건너고 마치 바다 위를 달리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길이 편안함을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많은 길이 피와 불, 절망 위에서 탄생했습니다. 그 웅장함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끔찍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열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평범한 일상 노선과 이런 노선들 사이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겉보기에는 모두 아름답습니다. 풍경도 사람들도 여행 자체도. 하지만 레일 아래 어떤 이야기가 깔려 있는지 알고 나면 어떻게 아직도 이런 길을 허용하고 있는지 놀라게 됩니다. 너라면 체나브 다리 위에 서서 발 아래로 펼쳐진 허공을 내려다볼 용기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댓글에 숫자 연기라고 적어봐. 아니라고 느낀다면 숫자 1이라고 적어봐. 계속 갑니다. 모든 철도가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많은 노선은 오직 생존을 위해 생겨났습니다. 피와 화재, 그리고 절망의 대가로 지어진 길들입니다. 그 장엄한 아름다움 아래에는 끔찍한 대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철도는 진정한 생명선입니다. 명절이나 큰 행사가 있는 날에는 승객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객차 지붕으로 기어오르고 창틀에 매달리고 객차와 객차 사이에 몸을 끼워 넣으면서라도 집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울타리도 표도 안전에 대한 보장도 없습니다. 오직 살아남아서 제때 도착해야 한다는 간절함만 있을 뿐입니다. 매년 사람들이 전깃줄에 감전되어 죽고 지붕에서 떨어지고 객차 사이에 끼어 목숨을 잃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열차를 탑니다. 열차를 놓친다는 것은 장례식, 딸의 결혼식, 월급날 같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놓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방글라데시에는 3,000km가 넘는 철도가 무너져가는 선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년 수십 명이 감전되거나 과밀한 열차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특히 나라 전체가 마치 열차 지붕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드 알피트르 같은 명절 기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너라면 이런 열차의 지붕 위에 올라갈 용기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어줘. 이제 완전히 반대편의 장면으로 가봅시다. 태국의 맥글롱 시장입니다. 이곳은 마치 삶과 죽음이 춤을 추는 듯한 곳으로 열차와 사람들이 센티미터 단위로 공간을 나누어 쓰는 곳입니다. 몇 시간마다 기적 소리가 들립니다.
상인들은 번개처럼 빠르게 차량을 접고 탁자와 바구니를 치웁니다. 그리고 몇 초 뒤 열차가 과일 자루와 생선 상자 옆을 말 그대로 몇 센티미터 차이로 스쳐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일상이 이어집니다. 현지인들에게 이것은 전통이자 생계수단입니다. 관광객들에게는 믿기 어려운 거의 비현실적인 구경거리입니다. 이곳에는 역도, 울타리도 없습니다. 오직 오랜 습관과 호흡이 맞는 움직임,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만이 있을 뿐입니다. 너라면 철길 가장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면서 몇 초 뒤면 열차가 바로 코앞을 스쳐 지나갈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북쪽으로 향해 봅시다. 이곳에서 땅은 타오르지 않고 얼어붙습니다. 이곳에서는 거대한 눈 제설 열차들이 캐나다와 러시아 그리고 북유럽을 가로질러 달립니다. 여기에서의 위험은 군중도 아니고 낭떠러지도 아닙니다. 바로 혹독한 추위, 숨막히는 정적, 그리고 철을 구부려 버릴 정도의 눈입니다. 이 지역에서 열차는 눈 덮인 도시와 마을을 이어주는 진정한 생명선입니다. 눈보라가 시작되면 레일은 사람 키보다 높은 눈더미 아래로 사라집니다. 어떤 곳에서는 집보다 더 높은 눈이 쌓입니다. 도시는 눈에 파묻히지만 열차는 계속 달려야 합니다. 거대한 제설 플러그를 앞세운 열차가 얼음으로 뒤엉킨 혼돈을 가르며 질주하는 모습은 마치 철로 만든 거대한 고래가 눈바다를 헤치고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눈은 5m까지 쌓여 표지판과 승강장, 버려진 자동차를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관광객들은 이것을 아름다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승무원과 검표원들은 이것을 생존을 위한 싸움이라고 부릅니다. 기관실 안에서는 시야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브레이크는 미끄러지고 모든 순간이 벼랑 끝에서 내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실수 한 번이면 단지 고립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도움에 손길이 닿지 않는 수십 킬로미터 밖 얼음 속에 파묻힌 채로 갇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시베리아에는 열차가 아니면 바깥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열차를 놓치면 봄이 올 때까지 문명과 단절된 채로 남게 됩니다. 현지인들은 이렇게 농담합니다. 열차는 너를 집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 덜 늦게 막다른 길에 서게 해줄 뿐이라고요. 너라면 앞에 거의 시야가 없는 이런 제설 열차에 올라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열차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해발고도 구름 위까지 올라가야 만나는 곳, 바로 남미에서 가장 위험한 노선 가운데 하나인 아르헨티나의 구름으로 가는 열차 트렌 아라스 누베스로 향합니다. 이 열차는 해발 4,200m가 넘는 고도까지 올라갑니다. 어떤 상업 항공편보다도 높은 고도이기도 합니다. 창밖을 내려다보는 사람마다 레일 아래로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열차가 공중을 달리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움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여행은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여정입니다. 노선 건설은 1921년에 시작되었고 무려 27년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이유는 게으름이 아니라 이곳의 지형이 기존의 건설 방식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잔혹했기 때문입니다. 엔지니어들은 기존 규칙을 다시 써야 했습니다. 이곳에는 29개의 교량, 21개의 터널, 낭떠러지 위에 매달린 완전한 2개의 나선형 구간이 있습니다. 급격한 커브, 절벽에 달라붙은 듯한 고가교, 모든 것이 인간의 한계에 가까운 곳에 세워진 길처럼 보입니다. 현지인들 사이에는 이런 전설이 떠돌았습니다. 1960년 너무 많은 승객이 고산병으로 의식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열차 전체를 몇 초 만에 대피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식 보고서는 이 사건에 대해 침묵했지만 산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산 위를 스쳐가는 바람은 모든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굉장한 폭우가 선로 일부를 통째로 쓸어가면서 열차 운행은 거의 6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노선은 보강되고 보수되고 안전 시스템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사태와 폭풍은 여전히 이 노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은 인간의 능력 한계에 가까운 곳에서 운행되는 길입니다. 너라면 이 열차에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을 딱 한 가지만 고르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용기, 산소통, 아니면 카메라. 우리는 다시 길을 떠나 또 하나의 전설적인 장소로 향합니다. 에콰도르 악마의 코, 나리스 델 디아블로입니다. 이 이름은 안데스에서 마치 돌출되어 솟아오른 것 같은 산봉우리를 가리킵니다. 이곳에서의 공기는 희박하고 역사는 용기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겨우 12km의 이 짧은 노선이 2,000명이 넘는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오늘날 관광객들이 보는 것은 그림 같은 노선입니다. 수직에 가까운 암벽을 따라 이어지는 지그재그 선로, 산악협곡을 내려다보는 장대한 전망. 하지만 레일 아래에는 손이 떨릴 만큼 무거운 이야기를 품은 뼈들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1899년
에콰도르는 항구 도시 과야키를 수도 키토와 연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안데스는 쉽게 정복을 허용하는 산맥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800m 낭떠러지가 이어진 악마의 절벽은 더욱 그랬습니다. 이 절벽을 굴복시키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당시로서는 전례가 없던 기술을 고안해냈습니다. 철도가 지그재그로 오르내리도록 만들어 열차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물러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고도를 끌어올린 것입니다. 마치 중력을 속이는 듯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산과 설계는 공포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위협은 끝없이 이어지는 정글이었습니다. 독사와 제규어, 각종 열대성 질병으로 가득한 숲이었습니다. 노동자들 대부분은 노예이거나 중국과 자메이카에서 속아 끌려온 이민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낭떠러지보다도 병과 맹수가 더 빨리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관광객들은 이곳 풍경에 감탄합니다. 그러나 이곳의 모든 강철 레일은 말없는 묘지 위에 놓인 것입니다. 그곳에는 죽음과 위협이 뒤섞여 잠들어 있습니다. 이제 못지않게 무시무시한 노선으로 넘어가 봅시다. 인도의 첸나이 라메스와람 해상철교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한 철도 노선 가운데 하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열차가 아주 좁은 모래톱 위를 달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노선의 핵심은 길이가 2km가 넘는 해상철교입니다. 이 다리는 거센 파도 위에 놓여 있으며 인도 본토를 라메스와람 섬과 연결합니다. 다리의 모든 미터가 폭풍과 조류, 허리케인급 강풍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바람의 속도가 시속 58km를 넘는 순간 열차 운행은 완전히 중단됩니다. 이 규정은 1964년의 비극 이후에 정해진 것입니다. 그때 팔론이라는 이름의 사이클론이 시속 240km까지 속도를 끌어올리며 다리 구간을 파괴했고 열차 한 편성을 통째로 바다로 집어삼켰습니다. 이 사고로 20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현지 어부들은 그날 밤 나타났다는 유령 같은 빛과 유령선이 우르릉거리며 지나가던 소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다리는 지금도 운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용기가 아니라 필요 때문입니다. 이 다리는 성지로 향하는 순례자들을 실어 나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엔지니어들은 이 다리를 거의 신성한 물건처럼 여기며 날마다 점검합니다. 단 하루도 방심한 채로 내버려 둘 수 없는 구조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시아를 떠나 차가운 북쪽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19세기 금을 찾아 나섰던 이들이 산맥 위에 남긴 상처 같은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는 곳입니다. 화이트패스 앤 유콘 철도는 알래스카와 캐나다 사이의 산을 가르며 1890년대 클론다이크 골드러시의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 협계 철도는 겨우 20km 남짓한 거리 동안 고도를 910m 이상 끌어올립니다. 터널은 한 개도 없습니다. 오직 가파른 커브, 덜컹거리는 나무다리, 손끝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낭떠러지만 있을 뿐입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방한복도 신발도 없이 이곳으로 끌려왔고 결국 길 위에서 그대로 얼어 죽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눈사태가 작업대를 통째로 쓸어가 버리기도 했습니다. 불안한 폭파 작업, 암벽 붕괴, 떨어지는 공구와 객차들, 이 모든 것이 매일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지금도 현지 기관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겨울철에 이 노선을 달리면서 얼음이 뒤덮인 산비탈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얼음 속에 갇힌 오래된 신발과 곡괭이, 그리고 옛날 금광꾼들의 그림자가 보인다고요. 다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잊지 말라는 듯 얼음 속에서 그대로 멈춰 서 있습니다. 위험한 철도 노선들은 단지 열차가 지나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들은 용기와 공학적 천재성, 참사와 상실, 그리고 인간의 끈질긴 집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길은 시간을 이겨내며 결국 관광 전설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길은 열차가 움직일 때마다 여전히 승객들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그리고 어떤 길은 완성되지 못한 채 도면 위에 얼어붙어 버린 아주 대담한 꿈으로만 남았습니다. 이 모든 길은 하나의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인간이 아주 가느다란 선 위를 걸으며 자연을 굴복시키고 불가능을 넘어서는 장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